우리가 연준이 적절하게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면 이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지만 혹여나 현재의 레벨에서 계속 좀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전반적 은행권에 부정적 영향이 커질 수밖에 없다. 네, 안녕하세요. 마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재 미국 은행들 좀 상태가 어떤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은 미국 예금보험공사에서 나온 아주 최근에 발표된 자료, 그러니까 5월 말이더라고요. 5월 말 분석 자료를 제가 좀 일일이 다 가공한 자료이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아주 멋진 그림 하나 있죠. 위에는 멋진 이제 시가지 모양이 있고 밑에는 뭔가 이렇게 something 이렇게 막 달구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런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보면은 저는 생각하기에 왜 한나라 경제가 버블이 생기고 왜 한나라 경제가 그 금융위기 이런 게 오는 것일까라고 보면은 저는 그건 상당 부분 중앙은행의 책임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즉 기본적으로 너무 과도하게 돈을 많이 풀게 되면은 또 버블이 생기는 거고, 또 반대로 버블이 생기면 그걸 또 잡기 위해서 또 과도한 긴축을 하게 되죠. 그럼 과도한 긴축을 하게 되면은 경제 전반적인 문제를 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마치 있는 것처럼 결국은 이제 미 연준이 본격적으로 금리를 쭉 올리게 되게 되면 결국 금융 위기를 때 어떤 것들에 대한 자극 시기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연준이 지금 만약에 어떤 금융위기 이런 문제가 된다고 했을 때 가장 어떤 연결고리를 타고 가냐면 결국은 은행을 타고 가죠. 그래서 오늘은 은행 상태, 현재 상태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릴 데포트는 방금 여기 이제 FDIC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90년이 되었다네요. FDIC는 뭐냐면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즉 한국으로 치면 연방예금보험공사 이렇게 되는 거겠죠. 여기서 분기별로 미국 은행의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현재 요번 이제 1사분기 말로 5월 말에 발표된 자료를 보니까 요건 어떤 내용이냐면은요, 미국 은행들의 현재 투자자산의 미실현 평가손, 현재 국채나 이런 것들 들고 있으면서 얼마나 평가손이 많이 났냐는 건데, 지금 보니까 평가손이 엄청나네요. 옛날에는 2022년 이전만 해도 거의 오히려 평가 이익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엄청난 평가 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 손이 하는데 여기 원자료를 보니까 현재 미국 은행권에서 517빌리언, 즉 원화로 환산하면 한 700조 원 정도가 평가 손이 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채권에 왜 이렇게 평가손이 많이 났냐면 금리가 계속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미국 시중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결국은 채권의 가격이 많이 평가손이 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거의 원화로 환산하면 한 700조 원 정도가 채권의 평가손을 은행이 갖고 있었고, 과거에 이렇게 평가손이 났던 것들이 결국은 이제 작년에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든지 시그니처 뱅크라든지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붕괴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작년에 했었죠. 그리고 현재 이제 FDIC 자료에 의하면 이 평가손의 규모가 작년 4분기 대비해서 한 39빌리언 정도 1사분기가 늘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전분기 대비해서 한 8.1% 정도 증가한 규모입니다. 자, 그러면 왜 미실현 평가손이 많이 늘었고, 두 번째로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데 그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 왜 이렇게 미실현 평가손이 많이 늘었는지에 대한 원인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제 미국 은행들이 코로나 팬데믹이 되면서 엄청나게 미국 정부가 돈을 많이 찍어냈죠. 돈을 많이 찍어내면서 이 돈 찍은 것들이 은행의 예금자들이 엄청나게 은행에 예금을 많이 하게 됐죠. 돈이 갑자기 많이 생겼으니까 엄청나게 예금을 많이 하게 되었고, 그래서 갑자기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 당시에 은행들이 다들 국채를 다 매입을 한 거죠. 근데 그 당시 기억나시나요? 그 당시에 단기금리가 거의 제로금리였습니다. 즉 그 당시 시중금리가 제로금리 근처에서 은행권 예금이 엄청나게 들어오다 보니까 제로금리 근처에서 국채를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많이 들어왔냐면 이 당시에 들어오면서 국채 보유 물량이 늘었냐면은 코로나 팬데믹 전까지만 하더라도 은행권에서 국채 채권 보유 물량이 2.5조 달러 정도였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무려 57% 정도, 한 2.5조 달러에서 6.2조 달러 정도의 엄청난 채권을 매수하게 되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그냥 0% 근처 아주 저쿠폰 채권이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저쿠폰 채권으로 엄청난 물량으로 은행권이 매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 금리가 올랐잖아요. 금리가 쭉 뜨니까 이게 다 평가 손실로 이렇게 잡힌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게 뭐 그래서 알겠어. 그렇게 돼. 그래서 이제 굉장히 지금 저쿠폰으로 굉장히 많은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평가손이 났는데, 근데 뭐 문제 돼?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게 평가손이니까, 평가손은 이런 거잖아. 내가 안 팔면 되는 거잖아요. 팔 때까지 결국은 내가 은행이 이거를 탈 때 문제가 되잖아요. 즉, 이걸 은행이 팔지만 않으면은 이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은행이 이걸 국채를 실제로 팔 때 이제 손실로 잡히게 되는데, 그래서 만기에 들어가면 아무 문제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게 뱅크론 같은 거, 은행이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문제가 될 거라 했을 때 우리가 투자자들이 내 돈 돌려줘 해서 예금을 찾으러 가는 게, 동시에 많은 분들이 찾으러 가는 게 우리가 뱅크론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금의 장점이라기보다도 그 장점이죠. 특성이 뭐냐면은 내가 이자 포기할 테니까 그냥 내 돈 돌려줘 라고 하면은 은행은 반드시 바로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은행이 그 돈을 다 쌓아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자기가 들고 있는 대출은 바로 회수가 안 되니까 이런 투자자산을 매각해서 결국 예금을 내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좀 이렇게 많이 평가손 나 있는 거를 팔려고 하면 파는 순간에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정확한 케이스가 방금 이렇게, 그러니까 평가손이 많이 나와 있다가 뱅크런이 나고 그거에 대해서 팔면서 엄청난 손실을 받은 게 실리콘밸리 은행이 딱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뱅크런 요청에 있어서 팔아서 얼마큼 손실을 받냐면 1.8조 달러 정도를 손실을 받게 됐고, 결국 그래서 은행이 이게 파산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큰 규모의 은행권에 미실현 평가손이 발생을 한 거가 당장은 문제가 없지만 만에 하나 뱅크런 사태가 발생을 한다고 하면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잠재 포텐셜을 지금 안고 있다, 은행권이. 그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또 한번 좀 더 부연 설명하면 만약 금리가 더 올라간다? 더 큰 문제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 그 FDIC, 그러니까 예금보험공사의 발표 자료에 의하니까 여기 보시면은요, 프로블럼 뱅크, 그러니까 부실은행 숫자가 4분기에 52개에서 63개로 늘었네요. 그러니까 작년 4분기에 52개에서 63개로 좀 늘었어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좀 계속 좀, 여기 표현이 그대로 있어요. 당장은 어떤 이게 그러니까 문제가 될 만큼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게 계속 경제에 계속 부담을 주는 레벨로 가고 있다는 거고, 특히나 이게 은행 숫자로 이렇지만은 보실래요? 자산 규모로 보면 확연히 좀 달라지죠. 굉장히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82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원화로 얘기하면 한 100조 원 정도의 규모가, 부실은행의 규모가 한 100조 원 정도로 늘었다는 거고, 근데 이게 보면 계속 이렇게 쭉쭉쭉 늘고 있죠. 그죠? 이게 분기별로 발표된 자료인데 2022년을 기준으로 보면 거의 더블 근처로 지금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규모로 보면은 꽤나 큰 폭으로 현재 부실은행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걸 같이 볼게요. 이거 지난 한 15년간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부실은행의 숫자 추이고요. 지금 좀 조금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자산 규모로 보니까 꽤나 큰 폭으로 올라가더라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게 결국은 이제 긴축을 더 오래 하면 할수록 이건 더 문제가 이렇게 엑셀레이트 되겠죠. 왜 그렇게 보냐면은, 자, 연체율 볼게요. 은행의 CRE 연체율을 보니까 여기가 딜링쿠언시입니다. 여기가 연체율인데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이 모든 자료가 예금보험공사 자료입니다. 최근에 연체율을 볼까요? 최근 연체율이 이렇게 다 급증하고 있죠. 특히나 자산이 큰 대형은행들의 연체율 제가 보면 깜짝 놀랐네요. 연체율이 어떻게 돼요? 여기 대형은행 같은 연체율이 5%가 넘어가고 있고, 나머지 규모은행들도 CRE가 문제가 된다 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연체가 느는 게 문제죠. 연체 늘면 그 다음 파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예금보험공사 자료에 의하면은 은행권의 CRE 대출의 자산들의 연체율이 23년 1분기 이후에 가장 높은 레벨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왜
그 상업용 부동산이 계속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냐면 지금 트리플 그 환경이라고 하죠. 연체율이,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첫 번째는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두 번째 상업용 부동산의 수요가 줄고 있고, 세 번째 얘네들이 다들 그 대출을 받아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그 시중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즉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고 있고, 또 근데 이 부동산을 대한 사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요도 감퇴하고 있고, 근데 조달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부담해야 될 금리가 높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긴축이 계속 오래되면 될수록 이 부분은 계속 증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아까 CRE 부분인데, 요거는 은행권의 또 중요한 이제 비즈니스 중에 하나가 신용카드 대출이잖아요. 그런데 신용카드 대출 관련해서 은행권에서 충당금을 썼습니다. 충당금은 해당 관련되어 있는 손실이 예견되면 은행이 미리 이제 쌓는 건데, 즉 프로비전스라는 게 충당금인데, 충당금 쌓고 있다는 거는 이렇게 신용카드 대출이 계속 문제가 더 커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전달분 조금 늘었지만 큰 그림에서는 지금 보시면은 21년은 오히려 감소를 했는데 최근에 계속 좀 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다른 한번 자료를 말씀드렸지만 현재 개인 신용카드 대출의 금리가 지금 20%가 넘습니다. 20%가 넘고, 그리고 지금 연체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은행 손실 충당금은 아마도 금리 인하를 빨리 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높은 레벨이 오래 유지될수록 이것들도 커질 수 있다. 현재는 별로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전제가 있어요. 만약에 더 긴축을 오래 유지하거나 또 금리를 혹여나 금리도 인하를 하게 되면 이런 문제도 더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여기가 분기별로 이제 대출 증가율입니다. 지금 미국 전체 대출 증가율인데 12월 달 대출이 오히려, 그러니까 요번 1사분기죠. 1사분기에 대출이 감소를 했네요. 그래서 검정색 라인은 12개월간 대출의 증가 추이인데 대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죠. 22년 기준으로 대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출이 감소하는 거는 별로 안 좋은 얘기입니다. 그죠? 대출이 감소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보통 경제가 좋으면 대출을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대출이 감소를 한다는 거는 여러모로 경제가 계속 좀 쿨링하고 있다는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FDI 자료를 가지고 현재 은행권의 상태를 한번 점검을 했죠. 그랬더니만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채권 평가손이 굉장히 아직 큰 폭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프라블럼 뱅크가 좀 계속 좀 큰 폭은 아니지만 계속 좀 늘고 있고, 특히 자산 규모로 봐서는 좀 생각보다 좀 큰 폭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상업용 대출 연체율도 2013년 이후에 계속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은행 신용카드 충당금도 좀 꽤나 큰 폭으로 올라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출의 밸런스가 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긴축의 영향이 당장은 문제는 아니지만 긴축의 영향을 전반적으로 다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준이 적절하게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면 이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지만, 혹여나 현재의 레벨에서 계속 좀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전반적 은행권의 어떤 부정적 영향이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게 우리가 어떤 분들은 현재 연준 금리가 리스트릭티브 제약적이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은행권 상황을 보면은 현재 제약적인 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 연준 금리를 어떻게 가냐에 따라서 은행권의 상황도 어떻게 전개해야 될지 좀 미루어 짐작을 하시면은 여러분 투자에 분명히 도움 되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